네, 중국 증시가 연일 폭락세를 시현하면서 신흥국 중심으로도 자금 이탈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점점 더 매수세가 줄어드는 현상을 시현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도 다우지수가 1,700선을 이탈하는 등 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증시 앞서도 살펴봤지만 2% 이상의 조정을 받았고 이게 어느 국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증시에서 모두 다 떠나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불안감은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의 조정 원인이 일단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워보는 게 맞을 것 같죠. MTN의 김종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제 핵심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설레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항상 연초만 되면, 연말만 되면 내년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연초에 긍정적인 시각들이 반영이 되지만 한 여름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기존 전망치를 확 낮춘 성장률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여타 국가들, 특히 최근에 가장 약한 이런 이머징 국가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제 우리 작년 많이 얘기했던 것이 F5였죠. 깨지기 쉬운 5개 국가들의 환율과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보자라는 그런 시각이 이 외신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T10입니다. 트러블드 10이라고 해서 10개 국가가 위험하다. 특히 이 중국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10개 국가가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고요. 또 남아공, 브라질, 이런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브릭스로 또 묶여 있다 보니까 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미의 칠레라든지 페루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게 주요 지역들의 이머징 국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들의 성장률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8년도, 9년도 위기 이후에 실제로 전 세계 글로벌 수요를 끌어올렸던 것은 브릭스 국가들과 이머징 국가였는데요. 이들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회복 속도는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글로벌 수요 자체가 늘지 않고 있다는 게 부담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 충격이라는 거죠.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중국의 위안화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기다 평가절하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세계 경제 한 축은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와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의 큰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고, 또 하나 앞으로 이런 현상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 자체가 나오면서 이런 악재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일단은 우려부터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실제로 위험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크레딧 디폴트 스왑, 즉 부도 위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지금 한중의 3개국을 보시면 일본만 내려가고 있고 한국과 중국은 모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머징 국가와 선진국이 굉장히 분리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머징 국가의 위험을 측정하는 EMBI 스프레드가 최근에 이머징 통화의 약세와 함께 모두 윗방향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위험을 좀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그 위험은 전체라기보다는 주로 이머징 국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조정의 원인, 글로벌 수요 부진의 원인,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머징 국가들 중심으로 성장률이 점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진국들도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제한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어쨌든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이머징 중심으로도 꾸준하게 자금 이탈이 가속화됐는데요. 어느 정도 이 리스크가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네,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의 반영들이 다른 문제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머징 국가들의 주가 하락률을 환율을 고려해서 봤을 때 실제로 한국은 평균치만큼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국가들은 지금 반토막이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환율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들 국가 이런 하락률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악재 반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악재는 반영했는데 이 악재가 반영되면서 즉 금융시장의 불안, 환율시장의 불안, 주식시장의 불안이 다시 경기에 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끝나지 않고 다시 경기에 영향을 주고 경기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환율이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실물 쪽에서는 뭐 특별한 대책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점도 문제가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머니가 빠르게 유출되고 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불안을 느끼는 외국인들이 이들 국가에서 탈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그 주력이 중국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뭐 대만, 한국 가리지 않고 여러 국가에서 채권, 주식, 뭐 증권을 가리지 않고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까지 진행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미 저점을 지났을 수도 있고 그러면 확실하게 저점이 지났구나. 외국인들이 시각이 바뀌었구나. 글로벌 시장의 환율이 안정되고 있구나. 이머징 마켓에 뭔가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보다 조금 비싸게 사면 어떻습니까? 계속 오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산다라는 그런 논리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게 먼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점차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계속 뭔가를 좀 확인해보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같은 흐름 시장에서 역시나 신저가 종목을 기록하는 종목들을 본다면 이러한 심리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성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종목들, 앞으로 좀 성장이 기대가 되지만 아직까진 부진한 종목들에 대한 낙폭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만 하더라도 트위터가 오늘장에서 또 한 번 신저가를 썼습니다. 그 이유들부터 일단 분석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뉴스에서 이미 언급해 주셨죠. 성장 둔화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트위터의 MAU, 즉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월별 활동자 숫자가 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뭐 광고를 하든 새 사업을 하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안 늘고 있다면 그동안 이 트위터라고 하는 종목에 보여왔던 그 과도한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종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이미 1분기 실적 충격으로 한번 급락을 했고요. 그 이전까지 굉장히 강했거든요. 1분기 실적 충격, 2분기 실적 충격. 그러니까 분기마다 실적은 전혀 시장의 기대치를 달성 못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도 못할 것 같고 누가 이 종목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점을 계속 파고 있는 거죠. 광고 단가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있어서 수익성에 대해서 또 크게 지금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신규 사업엔 계속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쓰고 성장은 못하고 돈은 더 못 벌고 그런 기업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 그렇지 않아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신저가라고 해서 관심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낮고 오늘 급락하긴 했지만 넷플릭스 같은 종목군들은 뭔가 모멘텀이 있어서 주가 자체는 많이 올랐는데 모멘텀도 없고 실적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은 가격 메리트는 있어서 기술적 리바운딩은 뭐 살짝 나올지 몰라도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죠. 그럼 앞으로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낼 수 있느냐? 최근에 트위터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실적 발표 때 나온 여러 가지 뉴스들을 고려해보면 아직까지는 반전의 키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도 없고 실적도 부족하다 보니 역시나 반전할 만한 기회가 없다라고 트위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들으면서 이게 대우조선해양과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장에서는 조선주들 중심으로 하락세가 연일 시현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저점을 계속 낮춰나가면서 회사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일단 생존이야. 뭐 산업은행이 워낙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생존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게 산소호흡기를 붙여넣어서 억지로 지금 생존을 이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활동까지 하면서 뭔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재활 선수로 분류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냐 이 정도의 차이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지나가는 추이를 보면 트위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많이 빠졌다고 살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매출이 그나마 늘어난 것은 조선 쪽에서 전혀 늘리지 못하다가 최근에 좀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 특수선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서 지난 2012년도부터 볼륨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가율이 세 가지 모두 다 급등하는 등 이 종목은 부담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판관비도 늘었죠. 원가율도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마진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근데 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 그 구간에서 또 실적 부진과 관련돼 있는
대형 악재가 나오면서 앞으로 얼마나 이게 더 갈지 모른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 현재 해양 부분, 회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2014년 이후로는 해양 쪽이 아예 수주가 안 되다 보니까 뭘로 다 수주했냐면 LNG선 같은 이런 조선 쪽의 수주가 많았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어제 드릴칩처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앞으로도 실적이 올라갈 만한 요인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악재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녹여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실적이 과연 좋아질까? 언제 좋아질까에 대한 확신 자체가 없는 거죠. 거기다 또 한 가지의 변동성은 산업은행의 실사 과정에서 과연 어떤 문제가 또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그럼 무너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을 팔아야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만 과연 올라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네라고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의 그 대응 관점은 뭐겠습니까? 딱 하나뿐이 없죠. 반등시 비중 축소입니다. 반등시 비중 축소가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좋지 않나. 그럼 만약에 이제 2018년, 2019년까지 나 이 종목과 정말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나는 다른 해답을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미련을 갖기보다는 조선업종 내에 다른 종목을 찾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오히려 다른 업종, 다른 종목에서, 다른 모멘텀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종목을 선택한다라는 그 논리가 최근에는 안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속담 중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딱 지금 시장의 상황과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좀 더 많은 부분들을 확인해보고 투자해보자라는 조언들을 전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이슈들 모두 다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국내 시장 이슈로 좀 더 좁혀보도록 하죠. 네,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시작을 미리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 돌직구 함께 하시죠.